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의 땅을 파헤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옮기면서 농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쉽게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들 사이에서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은 합병증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야생 멧돼지로 인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전기를 맞은 멧돼지들이 내려와 과수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거나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평평해야 할 땅이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파헤쳐져 있습니다. 울타리도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모두 멧돼지가 헤집고 다닌 흔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멧돼지로 인해 나뭇가지가 아예 부러져 있거나 나무 자체가 아예 쓰러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농민들의 생산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농가의 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지. 밑에 달리는 거는 밑에 쪽으로 달린 거는 얼추 다 먹어보니까 수확의 반 정도는 나는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땅을 완전 디빈 적은 제가 농사 짓고 처음이거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고 있는데 이를 옮기는 주범이 바로 멧돼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사육돼지들은 100%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해시는 전문 수렵인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에서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은 모두 12곳. 신고하지 않은 농가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200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포획됐지만 피해는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다음 이 시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동행 취재한 멧돼지 포획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한 차량을 한 용감한 시민이 끝까지 추격해 화제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해 양산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시민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새벽 0시 50분쯤 고속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신고자는 용의 차량을 끝까지 쫓아갔고 경찰은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A씨를 추격했습니다. 동김해 IC부터 남양산 IC까지 약 30km 이상을 질주한 A씨는 경찰의 도주로가 막히면서 30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06%였습니다. 전국 최대 봄꽃 축제로 불리는 진해군항제가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입니다. 하천변 사이를 빼곡히 메운 벚꽃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면 이곳은 36만 그루의 벚꽃나무들이 연분홍 벚꽃 터널을 연출합니다. 벚꽃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춘객의 기대감도 커지자 창원시는 진해군항제를 3년 연속 취소했습니다.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상인들은 절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올해도 봄철 특수가 사라지면서 언제면 경기가 회복될지 기약 없는 기다림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군항제를 본다고 들어온 것보다는 일단 꽃이 많이 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그래도 취소가 됐다니까 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적게 오겠죠. 그러면 일단 손해는 있겠죠. 정상적으로 축제가 열렸던 2019년 방문객만 410만여 명,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지역 상권과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창원시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축제지만 시는 안전을 위해 진해 군항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군항제를 기다리신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 예방을 통한 하루라도 빠른 일상 회복이 더 중요하다 여겨 군항제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벚꽃 개화식이 진해를 찾은 상춘객은 10만여 명. 올해도 창원시는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방역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축제 취소에도 상춘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진해 벚꽃 명소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축구장 560개 가량의 산림을 태운 영덕 산불은 바람에 날아가 전신주에 걸린 농업용 반사필름이 원인이었는데요. 작은 불씨를 어마어마한 산불로 키운 건 바람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쉽게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확산 실험 영상입니다. 메마른 낙엽에 불씨가 닿자마자 활활 타오릅니다. 바람을 가하자 불길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화염이 바닥으로 누워 열기가 전달되는 면적이 더 커집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경사도가 주어지면 확산 속도는 그만큼 빨라집니다. 바람과 경사도가 없을 때보다 7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을 때, 무경사일 때, 그리고 경사도가 30도 정도 주어지고 풍속이 6m 정도 불었을 때 확산 속도는 약 7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산불의 확산 속도는 달라집니다. 겨울철, 잎이 다 떨어진 화렵수보다는 잎이 붙어있는 침엽수, 특히 인화성이 강한 송진과 솔방울을 가진 소나무는 산불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사계절 내내 산불 위험성이 있는 나무가 소나무고 거기에 송진이라는 휘발성 물질을 소나무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이제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되는 거죠.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영덕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소나무림이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고 또한 확산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도 불이 쉽게 확산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축구장 56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체력이나 이 미각 후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미각 후각, 특히나 미각 후각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달 걸렸나?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처음에 확진된 이후 치료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SNS를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글들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후기 글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냥 감기다. 그다지 심하지도 않은 감기. 경증이다 보니 다들 덜 조심하는 것 같다. 증상은 정말 경미하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두 강한 전파력으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진 환자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후기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글들이 많아서 이제는 차라리 코로나19에 한번 걸리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의료진들은 오미크론 변이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병증의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이외의 침범의 가능성은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느 정도 낮은지, 그리고 또 일부 또 심혈관계 질환 침범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좀 최소한 안 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종지부를 찍고 종식이 선언되는 그날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르멘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르멘탄이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질의 노출 기준인 8ppm의 6배에 달합니다. 두성산업 측은 납품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노동부는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했으며 21일 오전 트리클로르멘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 여부에 따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쯤 삼강 SNC 협력업체 직원 55살 A씨가 선박안 컨테이너 난간 용접을 위해 가스 호스를 옮기던 중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강 SNC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겠다며 아내 몰래 집안에 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사는 양산의 아파트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B씨와 아내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아내의 휴대폰 SNS 계정에 허락 없이 접근해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아내 지인들에게 아내와 B씨가 동거한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김 씨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입생 1명당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중학생은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 고등학생은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학생의 보호자가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거나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겨울철 임시 휴장에 들어갔던 함안 입곡 국립공원 내 아라 힐링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함안군은 휴장 기간 동안 체험시설 안전점검과 국립공원 주변 시설물 정비 등을 마치고 재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직접 운영하는 아라 힐링 카페는 무빙보트와 아라 힐링 사이클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1조 6,128억 원을 편성해 양산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 예산 대비 69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유행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 생활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편성됐습니다. 일반 회계는 688억 원 증가한 1조 4,521억 원, 특별 회계는 6억 원 증가한 1,607억 원 규모입니다. 김해시가 해반천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나섭니다. 김해시는 대표 생태하천인 해반천에 나무와 꽃을 심고 지속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쉼터와 휴식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힐링 공간을 조성해 해반천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